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성공하는 진짜 비밀은 뭘까?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할게. 여기서 핵심은 간단해. 그 남자가 너한테 정말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 외모나 스펙만 따지는 건 이제 그만. 진짜 성공한 여자들이 쓰는 전략을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 전략은 딱 세 가지예요. 남자가 여러분한테 완전히 빠져있게 만들기, 결혼 의지를 스스로 표현하게 만들기, 그리고 감정적 의존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여러분 주변을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 스펙도 별로인데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한 친구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요. 성공하는 여자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능력을 키워야 하고,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남자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라는 여자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여동생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외모는 그냥 평범해요. 키도 작고 몸매도 그렇고. 근데 이 동생이 만난 남자는 정말 대기업 임원이고 외모도 훤칠하고 집안도 좋고 그런 남자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완전히 이 동생한테 빠져서 결혼하자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동생은 오히려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매달렸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은 내가 그 남자한테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한테 맞춰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남자의 반응을 잘 관찰해야 해요.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는 티가 나거든요. 말을 더듬거나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오버액션을 하거나. 저는 이런 남자들을 긴장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남자들이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긴장한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을 의식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너무 여유롭고 쿨한 남자들은 조심해야 해요. 물론 원래 성격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남자들은 연애는 할 수 있어도 결혼까지는 잘 안 가요. 두 번째는 연락 패턴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남자는 연락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보통 남자들은 계산적으로 연락하거든요. 너무 자주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무 안 하면 관심 없는 것 같을까봐. 근데 진짜 빠진 남자들은 그런 계산이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뭔가 재미있는 걸 보면 바로 공유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연락이 오는 남자들이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연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남자 머릿속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관심 없는 여자한테는 새벽에 연락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 너무 즉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답장하면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부릴 수 있거든요. 적당한 텀을 두고 답장하되 완전히 무시하지는 말고. 이 균형감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고양이처럼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만날 때의 분위기예요. 진짜 나한테 빠진 남자들은 만날 때 완전히 달라져요. 평소에 아무리 쿨하고 여유로운 남자라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순수해져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농담 잘하고 유머러스한 남자가 갑자기 진지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소에 진중한 남자가 갑자기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보이면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눈빛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요.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남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밝고 친근하게 대하다가도
어떤 때는 약간 차가운 느낌으로 대하고, 어떤 때는 관심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무관심한 척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예측 가능한 건 지루해지거든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건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이론이에요.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가끔씩만 보상을 주는 게 계속 보상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거든요. 두 번째 전략은 희소성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쁘다고 하면서 만남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경쟁심이 생겨요. 다른 남자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적극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하면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미묘한 줄타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전략은 특별함의 연출이에요. 남자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만 알 수 있는 나의 모습, 그 남자에게만 보여주는 나의 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밝고 활발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 남자한테만은 가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 남자한테만은 가끔 여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남자는 나만이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특별함을 느끼면 더욱 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네 번째로는 미래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래 상황을 언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집장만 하면 이런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나이 들면 이런 여행 가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섞어가면서 미래를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정적 의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 때 나를 찾게 하고, 기쁠 때도 나한테 먼저 알리게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나한테 상의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 남자의 좋은 감정적 서포터가 되어야 해요. 그 남자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고민이 있을 때 조언해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경계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정복욕이 강해요. 쉽게 얻은 건 쉽게 버리고 어렵게 얻은 건 소중하게 간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한테 너무 쉬운 상대가 되면 안 돼요.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그 남자가 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내가 얻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사회적 인정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연애 상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럽거든요. 적당히 완벽하고 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여덟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꺼내도 안 되고, 그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해요. 아홉 번째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는 확신을 줘야 해요. 열 번째는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미래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도 자연스럽게 나와의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핵심을 정리하면 외모나 스펙보다는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 남자가 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열쇠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이런 과정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방법들을 쓰면서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매력을 더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어떤 방법들을 써보셨나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뭐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특정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